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주말이 시작되고 있어요. 새싹이 돋아나듯 주말의 기적이 마구마구 솟아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좋죠. 오늘은 불목입니다. 불금전, 불목. 자, 요새 여러분 제가 조금 의문이 생겼어요. 우리 북튜버님들 단체톡도 있고 우리 책추남 나비스쿨의 모든 지혜로운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요새 3, 40대 분들이 너무나 강력한 에너지를 주셔서 요새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이 천과 지와 인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속속들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특히 오늘 아침 요새 너무 날씨가 좋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너무. 저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해서 뭔가에 빠져들고 있어요. 약간 어질어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우리 이 지퍼 시리즈에 성공하신 우리 천억 작가 노바님도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고 좋은 사람들 만날 땐 어질어질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느낌이 저도 들고요. 요새는 참 영적 성장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왜 30, 40대 여성분들의 이런 영적 성장에 대한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거죠?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책이 생각나더군요. 이 책은 뭐냐 하면 다윈 지능에 관한 책을 쓰신 서울대 최대천 죄송합니다. 공감의 시대를 위한 다윈의 지혜를 쓰신 최재천 교수님 책입니다. 이 책에서 16강에 레크와 경합시장이라는 게 나와요. 뭐냐 하면 동물의 번식 구조가 있어요. 가장 신기한 건 단연 레크입니다. 메딱, 목도리 도요, 극락조를 비롯한 20여 개의 새들과 어류, 포유류, 곤충 등에서 간간히 나타나는 번식 구조로서 매년 엄청난 수컷들이 전통적으로 모이는 곳에 암컷들이 오로지 짝짓기만을 위해서 방문하는 형태를 취해요. 유럽어인 레크는 알바니아의 화폐 단위이자 서부 네덜란드 강 이름이기도 하지만 번식 구조를 가리키는 레크는 놀다 라는 뜻의 스웨덴어 레크로부터 파생된 단어죠. 레크는 수컷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지칭하기도 해요. 해마다 번식기가 되면 우리는 어디 가죠? 번식기가 되면 다 나가 놀죠. 나가 놀든가. 그래요, 맞아요. 다 노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읽던지 아니면 춤을 추던지 아니면 노래를 하던지 술을 마시던지 그런 식으로 사람 몰이를 합니다. 좋아하는 인간들. 자, 레크는 수컷들이 모이는 장소를 지칭하기도 해요. 해마다 번식기가 되면 이 수컷들이 레크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무슨 해변인 것 같이. 그런 다음 그들은 서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입니다. 하지만 수컷들이 차지하는 작은 터는 전형적인 의미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안에 먹이가 있거나 둥지를 틀 만한 공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저 춤추고 노래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공간이에요. 나이트인가? 결국 무대 위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수컷들은 경쟁을 벌이는데 자리 다툼을 마친 수컷들이 숨을 돌릴만 하면 이내 암컷들이 들이닥치는데 그나마 평온을 유지하던 레크는 아주 어마무시한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모든 수컷들이 죄다 일어나 춤을 추고 노래하며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따라다니죠?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아수라장 같아도 레크의 수컷들은 모두 신사에 도를 지켜요. 절대로 암컷의 몸에 손을 대거나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지나치는 암컷을 치근대며 붙들지도 않아요. 거의 완벽한 자유가 주어진 가운데 암컷들은 이 수컷 저 수컷 찾아다니며 그들의 기량을 가늠합니다. 처음에는 고르게 검토하는 듯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대개 두어 마리의 수컷들로 압축한 다음 철저하게, 신중하게 살핍니다. 대단하죠? 어떤 암컷들은 하루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며칠 동안 같은 레크를 방문해서 정말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나면 허무하리 많지 짧은 정사를 마치고 훌쩍 떠나 홀로 둥지를 짓고 새끼도 혼자 키운답니다. 여기에서 레크를 찾는 암컷의 이유는 오로지 수컷의 정자를 얻기 위함이고요. 수컷의 레크를 찾는 이유는 오로지 제공할 정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여기 생물학자들이 의문을 가진 게 있어요. 이 레크라는 곳, 행동 생태학자들은 연구를 하는데 암컷들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수컷들을 평가하는가, 이걸 연구하는 거죠. 레크야말로 신이 내린 절호의 시험 장소라고 생각하게 되었대요. 짝짓기를 통해 암컷이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이득은 완벽하게 배제된 상황에서 오로지 유전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유잖아요.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준 완벽한 실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많은 생물학자들이 레크 번식을 연구하기 위해 야외로 달려가지만 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죠. 왜냐하면 암컷 선택의 유전 메커니즘을 밝히기는커녕 도대체 어떻게 레크 번식이 유지될 수 있는지조차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가설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크의 모순이라는 건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수많은 가설들 중에 세 가설이 동료 학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1번이 길목 가설. 암컷들이 가장 많이 나타날 최고의 길목의 레크가 형성된다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정반대로 암컷 주도의 가능성에 기반한 가설이 바로 암컷 선호 가설. 마지막으로 암컷들이 선호하는 미남 수컷 주변에 덜 매력적인 수컷들이 모여들어 레크가 형성된다는 미남 가설. 되게 재밌죠? 미남 가설들이 있으면 그들은 암컷들이 찍어줄 거잖아요. 미남들을.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인간들은 그렇지 않나요?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여자들이 많겠어요. 그러면 그 여자들과 한번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속셈을 가진 남자 수컷들이 또 가겠죠. 그래서 레크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새들에 대해 보다 강한 수컷들이 약한 수컷들을 간단히 쫓아내고 보다 많은 암컷들을 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만일 수컷이 암컷을 흥분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면 긴 구의 행위와 한 곳에 엄청난 숫자의 암수가 집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윈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하버드대 총장이셨던 에버트 로렌스 로웰이라는 총장직을 맡으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사제를 털어서 지식 공동체를 만드셨대요. 평생 자신의 학문 분야에 일가를 이룬 대학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기만 해도 그곳에 자연히 학문의 불꽃이 피어오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 또한 미시간 대학교에 명예교우회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하버드를 본받아서 만들었고요. 거기에 우리 최 교수님께서 주니어 펠로우로 연구할 수 있는 영예를 얻으셨습니다. 자, 학자로 살며 그런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는 사실 몇 되지 않는다. 미시간 명예교우회는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 4명의 주니어 펠로우를 선정하는데 임기가 기본적으로 3년이기 때문에 모두 12명이 함께 생활한다. 매주 수요일 점심마다 우리는 고풍스럽고 노즈넉한 방에 모여 잘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간단한 주제를 다양하게 토론을 한다. 누군가 발제를 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나눈다. 왜 동물 세계에서는 수컷이 더 아름다운가? 이런. 또 철학을 하던 친구는 왜 철학자들은 꼭 어렵게 글을 쓰는가? 이런 제목의 발제를 하기도 했다 합니다.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당시 뉴욕 대학과 프리스턴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겸집했던
윌리엄 보멀의 책을 발견했는데 이름하여 경합시장에 관한 책이었어요. 경합시장은 표면적으로는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업 구조 자체가 매몰 비용이 적기 때문에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로워 경쟁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한 시장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대학 구내 매점은 거리상 이점이 형성되어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잖아요. 학교 밖에는 언제든 경쟁 가게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터무니없게 책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이론이죠. 보멀과 그의 동료들은 대표적인 경합시장으로 항공산업을 예로 들었어요. 항공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비행기를 몇 대 구입할 필요는 없죠. 임대하여서 공항 이용료만 내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뛰어들어서 기존의 항공사들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면 일단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다른 항공사들이 가격 경쟁에 합류하면 그러면 옮겨요. 비행기들을 어디로? 시카고, 디트로이트 노선을 공략하거나 뭐 다른 노선을 공략하거나 이러면 된다 합니다. 1980년대 초반 보멀은 노벨 경제학상 이후로 단골처럼 거론되며 이른바 레거노믹스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합니다. 어느덧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는 아직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 기업가 정신에 관한 그의 평생 업적을 기린 바 있어요. 1985년 가을 어느 날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건물 지하실에서 보멀의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문득 어처구니 없는 연관을 떠올리고 흥분했어요. 누가? 우리 최 교수님께서. 비행기? 새? 둘 다 날아다니잖아. 자유롭게 판을 옮겨 날아다닐 수 있네. 그때부터 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전혀 다른 주제로 박사 학위를 얻은 직후 레크의 진화와 경합시장 이론을 접목하겠다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튀는 연구 계획서를 앞세워서 미시간 명예 교우에 입성하게 된 것이다. 와우, 멋지십니다. 이론적인 모델링에 의존해야 했던 그로서는 갑자기 새들을 가지고 그의 이론을 실험해 보겠다는 젊은 생물학자의 엉뚱함이 무척 반가웠다 해요. 그래서 결국 1994년에 서울대학교로 자리를 옮겼고 지금까지 국내의 그 많은 경제학 박사들 중에 경합시장을 전공한 학자를 찾지 못했다 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레크에 관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암컷들이 수컷이 많이 모인 곳을 선호하므로 일단 레크 비슷한 곳이 형성되었다고 하자. 참 생각났는데 그거 아세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려면 책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책과 카페. 아시겠죠? 여러분, 남자분들 북카페로 가세요. 북카페.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물리적으로 분명 그곳에 함께 존재하지만 여성들의 정신세계에 나라는 존재는 없다. 레크를 찾는 암컷들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를 하는 것일까? 어쩌면 한 레크에 모이는 수컷들은 모두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 아닐까? 2001년 1월 26일 일본 도쿄 신주쿠 근방의 시노쿠보역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한국 청년 이수연. 당신이 태어난 나라도 아닌 곳에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 철학과 신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엘리트였으면서도 나이 30에 다시 의학 공부를 시작해 38살에부터 평생도록 아프리카에서 그곳 원주민들을 위해 의료 봉사를 한 알베르트 슈바이처. 우리는 이처럼 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친 이들에게 끝없는 존경을 표합니다. 희생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이란 이처럼 본질적으로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희생의 미담이 끊이지 않죠. 이것이 바로 다윈의 또 다른 고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기반을 둔 그의 자연 선택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쉽지 않은 현상이 바로 자기 희생 또는 이타주의였어요. 어떻게 남을 돕기 위해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희생하는 행동과 심성이 진화할 수 있을까? 다윈은 이 문제를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개미나 벌과 같은 이른바 사회성 곤충의 군락에서 벌어지는 일개미나 일벌들의 번식 희생은 다윈을
무척이나 괴롭혔던 불가사의한 생명 현상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윈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생물들이 진화한다고 했는데 우리 일벌이자 꿀벌들 이런 일벌이자 일개미 다 얘네들은 자기들을 희생하잖아요.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분이 되게 힘들었던 이유였고 이타주의적 행동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개체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처음으로 제공한 사람은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분이세요. 영국의 생물학자입니다. 이분의 이론은 개체 수준에서는 엄연한 이타주의적 행동이 유전자 수준에서 분석해보면 사실 이기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사실 해밀턴보다 일찍 이 문제 해결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전설적인 영국의 유전학자, 진화생물학자인 홀데인이에요. 이분 홀데인은 전설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사석에서 굉장히 촌철살인의 우문 현답들로 유명해졌다 해요. 어느 날 진화학자로서 조물주의 마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조물주께서는 딱정벌레에 대해 병적인 호감을 가졌던 분이라고 답했대요. 딱정벌레는 기재된 종만 무려 35만 종에 이르는데 전체 곤충 중에 수의 거의 절반에 이른대요. 홀데인의 상상 속에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던 그 엿새 중 어느 날 진흙으로 딱정벌레 한 마리를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신 다음 스스로 만드신 딱정벌레의 귀여움에 빠져 그만 멈추지 못하고 계속 딱정벌레만 만드셨던 하느님의 모습이 그려졌던 것입니다. 그가 순간적으로 내뱉었던 이 같은 말들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어요. 홀데인 어록이 있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대목에서 이런 말을 해야죠. 나는 이런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나를 만드시면서 무엇을 하셨지? 이런 어떤 생각을 하셨지? 어떤 숨을 불어넣어 주셨지? 그냥 아주 그냥 에너지가 더 짜릿짜릿합니다. 해밀턴은 그의 혈연 선택 이론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예로 개미, 벌, 말벌 등 이른바 벌목에 속하는 사회성 곤충을 택했어요. 이들의 암컷들은 대부분 유성 생식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암수의 유전자가 교합해 태어나지만 수컷들은 모두 미수정란으로부터 탄생하여 다시 말하면 암컷은 암수의 유전자가 합쳐져 만들어지지만 수컷은 오로지 암컷의 유전자로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개미와 벌의 수컷은 우리처럼 염색체를 한 쌍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벌의 반수체라고 해요. 한 벌만 가진다 해요. 인간의 염색체를 가지고 설명해보면 여자들은 모두 세포가 23쌍, 즉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남자들은 달랑 한 벌, 즉 23개의 염색체만 가지고 있는 셈이죠. 반수체라고 해요. 벌목 곤충의 반수체는 이미 19세기 중반에 밝혀졌어요. 이 같은 메커니즘은 사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간하기 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그것의 진화적 의미는 그로부터 무려 100년이 흐른 뒤에야 밝혀졌대요. 해밀턴은 1964년에 이론 생리학 저널에서 사회 행동의 유전적 진화라는 제목의 다분히 수학적인 논문을 게재하며 벌목 곤충의 반수, 배수체, 성결정, 메커니즘과 사회적 진화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해밀턴의 이론에 의하면 번식이란 결국 유전자들이 자신들의 복사체들을 퍼뜨리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물리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영국 작가 세뮤얼 버틀러의 표현을 빌려 달걀이 더 많은 달걀을 얻기 위해 잠시 만들어낸 매개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대요. 죽음의 시인이라고 알려진 최승호 시인이 붙여준 제목 2001년에 에세이집을 출간했는데 제목을 알이 닭을 낳는다 라고 붙였대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해밀턴은 우리에게 유전자의 눈높이 또는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해요. 유전자 렌즈를 통해 보는 이 세상 허무하고 냉혹해 보인다 해요. 지금 이 순간 엄연히 숨 쉬고 있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삶의 주체가 아니고 내 삶의 이전에도 존재했고 내가 죽은 후에도 존재할지 모르는 내 유전자가 진정한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내 유전자가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아이고, 삶이 무의미해졌다고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종종 있는데 나는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그런데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생각했더니 어느 날부턴가 홀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그래요, 맞아요. 마음 편하게 보내세요. 그런 다음 나는 그 학생들에게 꼭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읽을 것을 권한다. 책 한 권이 하루아침에 인생관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가? 내게는 이기적 유전자가 그런 책이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염색체도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조물주는 나를 만들 때 어떤 숨을 불어넣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자, 오늘은 생각을 깊게 해보는 날로 정해요. 우리 기적 방송국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